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계획 세우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교과서 61쪽 보겠습니다. 61쪽에 아이들이 뭔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2쪽에 보니까 답사계획서가 있어요. 그리고 63쪽에 보니까 답사계획서 빈칸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 답사계획서를 직접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역의 답사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을 오늘의 핵심 물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디를 답사하면 좋을까? 자, 일단 답사니까 어디를 답사하면 좋을지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면은 충청남도에서 어디를 답사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면 좋겠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집 밖에 안 나가면 좋으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답사. 지난번에 선생님이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같은 로드뷰 사진이 있는 그런 지도 사용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를 답사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답사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오늘은 직접 답사를 가기 전에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온라인 답사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 여러분들이 직접 답사 계획을 세워보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경호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기로 했어요. 자, 답사가 뭔지 알죠, 여러분? 예,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단원부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답사의 뜻을 잘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네 명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답사를 가면 좋을까? 고창 선운사에 가서 대웅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고 싶어. 전주 소리문화관에 가서 판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얼마나 큰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역.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충남에 살고 있으면은 충남,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 그죠? 이렇게 경기도 살고 있으면 경기. 이렇게 광역 지역을 우리가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충남에 살고 있으니까 충남에 있는 문화유산을 답사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근데 아까 이 친구가 고창 선운사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경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북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고창, 선운사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전주 판소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죠. 역시 전주도 전라북도에 있는 곳이고 고창도 전라북도에 있는 곳이니까 아마 여기를 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익산의 미륵사지. 익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말한 걸 잠깐 보면은 고창 선운사나 익산 미륵사지는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절 이렇게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이죠. 석탑. 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문화재예요. 그렇지만 전주 판소리는 어떤 사람의 공연 예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무형 문화재. 이것은 유형 문화재. 이것도 역시 유형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 꼭 유형 문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 문화재도 볼 수 있도록 좀 골고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답사하고 싶은 그런 지역의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그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답사 계획서예요. 경호와 친구들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선운사 대웅전을 답사하기로 하고 모든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답사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번에 속상한 건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대신 이 답사 계획서를 할 때 온라인으로 답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사 목적, 왜 가느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문화유산 알아보기인데요. 여기 친구들이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선운사 대웅전 그랬는데, 자, 사실은 이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럼 그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친구들은 고창에 있는 선운사가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화유산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중요성이 어느 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전라북도에 있는 정말 많은 문화유산, 문화재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고창에 있는 선운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유래가 있는 절이고요. 그 안에 있는 건물도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장소. 자, 고창 선운사의 대웅전을 갈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장소를 진짜 찾아가려면 이 주소를 알아야 되죠. 그죠? 지금은 주소가 도로명으로 되어 있죠. 선생님 때는 도로명 주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다음에 선운사로 250이라고 하는 도로명 주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딘가 답사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장소의 주소를 알아야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어디에 간다고 했을 때 그곳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인터넷으로 만약에 검색을 해서 어디에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 장소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답사 날짜 언제 갈 것인지 그죠? 날짜 정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가니까 뭐 이번 주 안에 간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사할 사람 미안하지만 여기 지금 경호, 지혜, 우진, 라이온, 경호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사 내용은요. 여러분이 이 답사 장소에 갔을 때, 이 답사 장소에 갔을 때 무엇을 보고 싶은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웅전은 그 주변의 자연 모습과 어떻게 관계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연 속의 대웅전은 실제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에 이게 건물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절을 지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사 내용은 내가 답사 장소에 가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그죠?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사 방법은 가서 관찰하기, 이건 눈으로 보는 거죠. 면담하기, 이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진 찍기는 내가 가서 원하는 곳을 사진 찍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답사를 하니까 그 로드뷰나 그쪽 사진을 인터넷에서 캡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 찍기.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좋은 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사진 찍기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면 내가 갔던 곳에 그 답사 갔던 곳에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은 이 그림 그리기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역할 나누기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있으면 4명이 뭐 문화관광해설사님께 궁금한 점 여쭤보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전의 자세한 모습을 사진 찍기 한 사람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 벽화 그림 그리기. 대웅전은 보통 대웅전을 삥 둘러서 있는 벽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벽화 그림 그리기 이것도 괜찮고요. 면담이나 답사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기록하기,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좋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들하고 역할을 나눠보세요. 집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언니라든지 동생이 너무 어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누구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가족하고 역할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 체험학습지, 학습지를 만들어서 가져가면 좋겠죠. 그다음에 필기도구, 사진기, 휴대전화, 기록장, 이런 것들은 준비물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실제로 온라인이 아닌 직접 답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보호자랑 같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가는 곳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잃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랑 같이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을 답사를 직접 가게 되면 우리가 자꾸 관찰한다고 그 물건을 만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문화유산이 손상되겠죠. 그래서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 주의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질서를 지켜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약간 경보가 끝나고 학교에 오더라도 이 질서 지키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답사 계획서가 어떻게 쓰는 건지 그 방법을 알았으면 63쪽에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충남에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충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이 지난번에 충남의 생활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 이렇게 짚어준 거 있죠.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남을 대표할 만한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충남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해서 답사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답사 목적 이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장소 정하시면 여기에 반드시 주소 꼭 기록하시고요. 답사 날짜 쓰시면 되고, 답사할 사람, 이거는 가족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사 내용도 옆에 있는 것처럼 질문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사 방법, 온라인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사이트면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역할 나누기도 역시 가족과 함께 역할을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에 맞게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답사 계획서에 써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이 답사 계획서를 잘 완성하는 게 과제이고요. 여러분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에 오면 이 답사 계획서 잘 썼는지 선생님이 꼭 확인할 겁니다. 강조했어요. 꼭 확인한다고. 자, 그러면 잠깐 그 충남의 생활책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영호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면서 사진으로 본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답사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했는데요. 여기서 직접 보고 싶은 문화유산이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서 찾아가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보고 싶어서 막 가는 게 아니고요. 충남에 있는 것 중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남을 대표하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충남 사람들이 이걸 다 알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꼭 소개하고 싶다.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기 답사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 했는데요. 아산 현충사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아산 현충사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수가 있죠. 국립부야박물관 전시된 백제 금동 대학로, 너무나 아름답죠.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태안동문리 마의 삼존불입상, 이것을 보러 갈까? 이것도 역시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논산에 있는 관촉사 불상, 관촉사 불상도 역시
충남을 대표하는 그런 석불,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진 부처의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홍경사터에 있는 갈기비, 이것도 역시 천안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주 무령왕릉, 이건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공주 무령왕릉, 이것은 정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정교함과 신비로움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충남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서 보기에 굉장히 좋은 문화유산이죠. 자, 한번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아산 현충사에 가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칼의 길이를 재어보고 싶어 그랬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셨던 그 칼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현충사에서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그 전쟁을 기록했던 난중일 일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태안 동문리 마의 삼존불 입상을 보고 백제인들의 뛰어난 조각 기술을 보고 싶다. 이거 굉장히 좋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논산에 있는 관촉사에 가서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이거 사진으로 봐도 웬만한 건물보다 높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 어떻게 세웠을까? 이런 거 조사해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립부야박물관, 선생님도 부야박물관 갔을 때 이거 봤는데 백제 금동대학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되어 온 이유를 알고 싶다. 아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천안 봉선 홍경사터에 가서 비석의 모양을 살펴보고 비석이니까 그 비석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무령왕릉의 모양과 크기, 무덤 속의 유물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친구들의 의견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 문화유산이 있는 곳을 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사 계획을 세워야지 목적, 장소, 날짜, 준비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답사 계획에 꼭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 이건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까 좀 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답사할 사람이나 답사 방법의 주의사항 이런 것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선생님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퀴즈 한번 볼게요. 잠깐 지우고 할게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전체 지우기. 자, 지웠어요. 마무리 퀴즈. 자, 답사 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 무엇일까요? 장소, 날짜, 방법, 내용은 꼭 들어가지만 느낀 점은 답사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계획서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뭘 느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이고 장소, 날짜, 방법, 내용 이런 건 꼭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답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관찰하기, 면담하기, 사진 찍기, 스케치하기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했죠. 역할극 대본은 답사 방법이 아니라 답사 끝나고 나서 그것을 발표할 때는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화유산을 답사할 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교통비. 그렇죠. 우리가 이번엔 온라인으로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가게 되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니까 교통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필기도구 꼭 가져가셔야 돼요. 가능하면 연필 같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체험학습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선물 굳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번 단원, 이번 차시 공부 여러분 다 잘했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답사 계획서, 63쪽에 있는 답사 계획서 오늘 수업 끝나고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 답사 계획서 세운 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온라인 답사를 가는 거를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해볼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